가야 할 길이 먼 두 팀이 만났습니다. 부천과 성남, 성남과 부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네. 일단은 부천은 부산 원정에서 4대2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산이 되게 무서운 팀이에요. 지금 진짜 까다로운 팀이 부천도 부천대로 까다롭지만 부산하고 김포가 K리그2에서 되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이 팀들 상대로 물론 지금 부산하고 김포도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승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팀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본 팀으로서 K리그2 이렇게 치열한 겁니다. 와. 근데 어떻게 보면 부산도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이렇게 몰아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부천도 이제 무기력하게 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조금 드러낸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경준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친정팀 전남을 상대를 했는데 2대1로 리드를 하다가 이제 2대2까지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남이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닌데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남의 한 방이 이제 마지막에 아쉽게 무승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이 이제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다가 이제 퇴장자, 부상자, 코어 라인이 꺾이면서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의 보강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양한빈 골키퍼, 이제 프레이타스 같은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승점을 조금 쌓았던 부분이 끝까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계기를 마련하는 게 됐다. 잠시만요. 서울FC 5대1 바르셀로나. 와, 쉽지 않을 건데. 부천이 진짜 미쳤습니다. 부천이 K리그2의 3위죠. 지금 진짜 많은 팀을 이긴 거야. 보면은 일단은 확실히 밟아야 할 팀들을 밟았어. 뭐 좀 미안한 얘기인데 뭐 어떻게 보면 시민구단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청주, 천안, 안산, 경남 도민구단. 그래도 레벨은 화성, 아산. 뭐 근데 기업구단을 상대로도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주도 잡았어요. 서울이랜드도 잡고 군인팀 김천도 잡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칸수를 좀 더 좁힐 수 있거든요. 지금 성남을 이기면 바로 이제 칸 작아지는 거예요. 부천 되게 잘하고 있고 부천이 오랜만에 역대급 시즌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리아컵에서도 진짜 결승 나갔으면 좋겠고 진짜 대구FC 0대8 바르셀로나. 예. 그 정도 스코어는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 대구랑 서울의 분위기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성남은 K리그2에서 그 누구도 이겨보지 못한 인천을 격파한 장본인인데 그건 시즌 초반이고 다음 주에 붙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인천이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성남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도 성남이 초반에는 이제 많은 팀을 이겼는데 그 이후에서 조금 그 페이스를 이어가지는 못했어. 근데 어쨌든 지금 사무엘이 돌아온 게 되게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후이즈 최전방, 사무엘이 이제 미드필더 봐주고 베니시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지민 골키퍼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부상이랑 이런 게 겹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확실한 주전, 비주전 격차가 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부상을 당하더라도 이제 양한빈 골키퍼도 있고 뭐 유상훈, 박지민 골키퍼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프레이타스 또 사무엘 선수랑 거의 유형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근데 물론 안 다치고 그 선수들 다 가용이 되면 성남은 좋은 부분이 있어요. 네. 플래시백 보시면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즌 막판에 이제 붙었는데 부천이 성남을 3대0으로 격파합니다.
한지호 바산이 이정빈 선수의 연속골. 이정빈 선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성남에서 뛰네요. 부천이 통산 600번째 경기에서 퍼펙트 승리로 가져가면서 아마 3연승을 질주했을 거예요. 지금 되게 괜찮았고, 지금 부천이 분명히 최근 K리그2에서 계속 승격문을 두드리던 그 팀들 중에 하나인데 올 시즌 페이스가 진짜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영민 감독이 확실히 이제 초보 감독이라는 딱지는 예전에 뗀 것도 맞고, 감독으로서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되게 좋아요. 올 시즌 8라운드에서 붙었는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때 성남은 되게 좋았고 부천은 살짝 애매한 상황인데, 어쨌든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결과는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만나게 됐을 때는 오히려 부천이 분위기가 좋고 성남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때는 진짜 조금 압도적이다? 성남이? 이렇게? 막 이런 거였는데, 둘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페이스를 생각하면 16 시즌이 생각나긴 해요. 그때 아마 플레이오프까지 가고 뭐 그랬을 땐가요? 부천도 이제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 문 두드릴 때는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안 좋은 성적으로 좀 원정 경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부천이 승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중에 한 명이지만 코리아컵을 먹어도 괜찮을 거다. 코리아컵을 먹어도 그건 그거대로 되게 멋진 그림이. 그때도 순위는 3위에서 끝났죠. 강원에 밀려서. 그때는 2016년에는 제가 잠깐 축구판을 떠났었거든요. 좀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부천도 지금 되게 좋아요. 부천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구단 아닙니까? 좀 최저 예산으로 지금 진짜 시민들의 혈세, 시민구단, 세금구단 이런 논란이 많이 나올 때도 부천은 적재적소에 돈을 잘 쓰면서 지금껏 팬들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구단을 운영하는 모습은 진짜 박수 받아 마땅하다. 예, 새로운 도전자가 있습니다. 예, 백동규 선수, 수원 삼성에서 데려왔죠. 제주와 안양에서 활약했던 센터백인데, 부천이 지금 공격이 잘 되는, 공격이 괜찮은 공격적인 팀 컬러의 팀으로 탈피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수비가 되게 조금 아쉬웠다. 둘 다 잘하면 좋은 건데, 어쨌든 공격에 지난날에 부천은 이제 수비가 단단하고 역습 형태로 이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걸 했는데, 그거 했더니 그게 막히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득실도 딸리고. 그래서 이제 이영민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해서 올 시즌은 진짜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수비가 이제 단단해야 되는 부분에서 백동규 선수가 왔는데, 백동규 선수가 오자마자 부천 수비가 좋아졌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확실히 백동규 선수가 2부 리그 내에서는 좀 안정감이 있다. 수원에서는 많이 뛰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좋은 영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성남은 진짜 어떻게 이런 선수 데려오지? 프레이타스를 데려왔거든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사무엘 선수가 이제 시즌 아웃이 될 것이다 어쩌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복귀를 해서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뭐 성남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성남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 팀이긴 하지만은 예산이 이제 시민구단, 뭐 예산을 줄이고 뭐 어려움이 있는데, 성남이 맨날 데려오는 용병이 1순위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1순위가 아닌데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밀려서 데려오면은 진짜 좋아. 그래서 와, 전경준 감독이 정말 자기가 원해서 1순위 선수가 성남에 오면 어떻게 될까? 성남도 용병농사가 꽤 잘 된 팀 중 하나죠. 일단 후이즈가 생각이 나고, 어쨌든 프레이타스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짝으로서 이제 중원에 이제 성남이 많이 뛰는, 압박을 많이 하는 그런 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영입. 근데 분명히 또 임대 영입이기 때문에, 임대 영입이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너무 잘하면은 이제 딴 팀이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꼴맛도 봤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전자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거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예, 여름 이적 시장 목값같이 보시면 레안드로는 이제 공공재인가? 서울, 대전 하나시티즌, 전남 드래곤즈 갔다가 이제 성남으로 오게 됐는데, 레안드로가 이제 전남에서 뛸 때만 해도 이제 거의 1년 정도 못 뛰면서 폼이 진짜 바닥이었는데, 김현석 감독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조커로 많이 썼어요.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할애하면서 늘려갔는데, 결국 레안드로는 전남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면서 시장으로 풀려났는데, 성남이 그래도 뭐 가용 자원에서 좀 괜찮은 용병 데려와라 해서 레안드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레안드로가 전남 시절에 계속해서 드문드문 뛰었던 그게 성남에서 또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조커 역할. 레안드로가 치달 지금 폼이 너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 그 모습보다는 경기 많이 뛰었어. 레안드로도 이제 조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프레이타스 너무 잘 데려왔고, 이상민 선수도 이제 김천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센터백과 수비형을 미드필더로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고 되게 좋아요. 이제 병역, 그러니까 그 성남이 어쨌든 2년 전에 이상민 선수의 잠재력을 알고 아마 아산에서 데려왔겠죠. 성남이 알짜 선수 되게 잘 데려오거든. 이상민 선수도 조금만 더 포텐이 터지면 국가대표에서도 이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무사 백동규 너무 잘 데려왔고, 박상혁 선수가 수원에서 왔습니다. 박상혁 선수는 성남에서 임대로 뛰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성남이 잘 써먹었어요. 장시영 선수는 이제 울산에서 임대로 데려왔고, 이충현 선수는 이제 준프로 17살이라고 해요. 고등학생이겠죠? 구단 역사상 최초의 준프로 계약 선수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도 이제 유럽처럼 이제 프로 1부에서 활약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낮춰지고 있잖아요. 이제 좋은 재능들이 유럽을 나가는 것도 있고, K리그 내에서도 기회를 많이 얻는 부분도 있고, 이충현 선수도 이제 프로축구의 한 자리로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으니 뭐 데뷔를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지. 완델손 부상 복귀했습니까? 큰일났다. 완델손이랑 포항은 진짜 완전체일 때 되게 무서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지? 박승욱 선수도 있고 큰일났다. 너무 좋다.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부천이 지금 3위라는 게 딱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바사니가 12개. 바사니가 지금 2년 연속으로 부천에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해주고 있고 너무 잘해주고 있고, 바사니 선수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의 더위에 이제 맹모추는 이제 외국인 용병들이 많은데 우리 브라질보단 덜 더운 것 같다. 나는 즐겁다. 뭐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골을 넣고 있는 부분, 새 역사를 쓰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만족하고 좋아한다고 해요. 갈레고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원 제주에서 뭐 치달만 좋다, 뭐 치달만 하는데 결정력이 진짜 구리다. 근데 이제 부천 와서 이제 두 자릿수 공격 커리어 하이 이미 찍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용병들의 활약이 잘 되고 있고, 완델손은 현재 브라질에서 치료 중이라 합니다. 지난 경기 엔트리 올라온 건 전산 오류라고 하더군요. 윤성님! 예, 죄송해요. 농담이고 저도 몰랐어요. 예, 항상 올바른 정보만 제공하는 파워축구가 되겠다. 좋은 몬타뉴. 이렇게 보면은 부천은 지금 공격 옵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름 못 올린 선수가 있어요. 박창준 선수도 있고 뭐 이의영 선수도 있고, 공격이 잘 돼요. 한 선수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에요. 누구나 골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너무 좋아요. 부천 진짜 올해 좀 욕심을 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도 하고 떡밥도 던져주면서 말이죠. 성남은 신재원이 신태용 레전드의 아들, 4개 어시스트. 이정빈 또 부천 출신 아닙니까? 3개. 부상 때문에 많이 못했지만 성남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정빈 선수가 초반에 공격 포인트 3개를 했는데 아직도 그걸 넘는 선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도 성남은 후이즈가 있죠. 몬타뇨, 바사니, 갈레고 뭐 다양한 무기가 있다면 성남에는
후이즈 역시 이제 두 시즌 연속에서 공격 포인트 두 자리 찍으면서 성남의 진짜 레전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후이즈 선수는 중국 팀에서도 데려가려고 했죠. 너무 잘하니까. 하지만 성남은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도 이제 그를 잡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좋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부천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격적인 팀 컬러가 됐다라는 게 이 공격 포인트에서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도 부천은 그랬어요. 한두 명이 되게 잘해주면은 그 다음에 공격 포인트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누가 와도 골 넣을 수 있고 누가 와도 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괴력 있는 팀이 됐어요. 민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님의 아들이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철인 탑3를 보시면 박현빈, U22 카드로 지금 부천이 이제 뭐 유망주들도 잘 키우잖아요. 뭐 어떻게 뭐 서명관 선수도 있고 김강산 선수도 있었고 티아깅요 이제 윙어로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수비적인 롤을 많이 주고 있어.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공격적인 선수한테 수비적인 역할 맡기니까 좀 어려워하긴 해도 그리고 티아깅요가 부천에서 되게 좋은 선수이면 분명하고 김명근 골키퍼 좋습니다. 22경기 6번의 클린스트 김명근 선수가 어쨌든 뭐 어떻게 서울 이랜드에서도 뛴 바가 있고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부천도 이제 골키퍼 왕국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철원 선수, 최원철 선수인가요? 그리고 누구지? 이범수 골키퍼도 생각나고요. 이제 김영근 골키퍼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최후방의 이제 보루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후이즈가 2위 정승용 선수가 이제 부활을 알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재원 너무 좋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를 필드 플레이어로서 뭐 이제 골키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골키퍼는 활동 반경이 아무래도 페널티 에어리어 그 근처 뭐 더 나올 수도 있지만 필드 플레이어는 다르죠. 그래서 신재원 선수 이번에 신재원 선수 동아시안컵에 발탁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아버지 신태용 감독처럼 성남의 레전드로 거듭나는 AC밀란 까라로 가는 거예요. AC밀란 이제 말디니 3부자처럼 신재원 선수도 이제 신태용 2부자 그렇게 가는 거 너무 낭만 있다. 최철원, 이범수, 류현우 이랬죠. 맞아요. 부천 골키퍼 왕국. 물론 제가 부천 경기를 본 직후에 멤버긴 합니다. 그게 아마 그건가요? 이제 예전 부천? 그건가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예, 주요지표를 보시면 몬타뉴 10골, 바산이 5도움, 이상혁 92%의 평균 패스 성공률, 김영근 골키퍼가 1980분 뛰면서 6번의 클린스틸을 했습니다. 후이즈 10골, 신재원 4도움, 김주원 선수가 94%의 평균 패스 성공률, 신재원 선수가 1627분 뛰면서 박지민 골키퍼가 4번의 클린스틸, 양한빈 골키퍼도 4번의 클린스틸을 했는데 박지민 선수가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낮아서 뭐 조만간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보여지죠. 글로벌 클럽 랭킹은 그래도 부천이 성남보다 최근에 몇 년간 보여준 지금 성적도 그렇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1100계단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천은 1412, 성남은 258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파이팅.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 맞습니다. 포항 화이팅이고요. 잘 오셨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부천의 치아기뉴 산투스 그리고 성남은 사무엘 안드라지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두 팀 다 이제 올해 뽑은 브라질리언 용병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얼굴인데 지금 주축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티아깅요 선수는 이제 24경기 1805분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 선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적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근데 이제 뭐 민첩성이나 그런 부분이 좋은데 이제 박창준 선수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업무 분담을 하고 있죠.
티아깅요가 이제 왼쪽에서 뛰기도 하지만 오른쪽에서 뛰기도 하고, 이제 박창준 선수도 마찬가지로 서로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애초에 육성형 용병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주전급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데려왔고, 그리고 성남을 상대로 올 시즌 한 번 만났기 때문에 1무 60분 정도 활약을 했습니다. 티아깅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인 역할이 조금 강한 이제 윙어 형태의 선수였는데, 이제 한 칸 내려와서 미드필더, 좀 풀백스러운 이제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수비적인 역할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인데 그 공격적인 성향을 죽이고 팀에 맞춰서 이제 약간은 수비적으로 기용을 하는 건데, 활동력도 좋고, 근데 어떻게 보면 부천은 이제 매 시즌 왼쪽 미드필더에 대한 패티시가 있어서 조현택 선수도 있고, 이제 황재환은 조금 안 됐는데 그 역할을 이제 티아깅요, 전인규, 박찬준 선수에게 맡기면서 어쨌든 측면으로 넓게 벌려가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그리고 이제 수비를 했을 때도 측면부터 틀어막는 그런 부분에서 티아깅요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무엘 선수는 이제 수원전에서 큰 부상을 당하면서 뭐 시즌아웃 되냐 어쩌냐 계약 해지하냐 여러가지 말이 나왔는데, 재활을 통해서 최근 5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런 거라고는 분명히 100%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사무엘이 오니까 성남이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 보여주고 있어. 14경기 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이제 피지컬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티아깅요는 민첩성에서 조금 부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사무엘은 조금 주력적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수빈이나 프레이타스나 짝을 이뤄주는 미드필더가 사무엘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 오베르단이랑 거의 같은 롤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베르단은 진짜, 그러니까 포항도 오베르단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브라질리언 써서 성공 사례를 만드니까 타 팀들이 수비형 미드필더 막 데려오고 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죠. 사무엘도 이제 첫 시즌이라서 성공이랑 실패를 논하긴 어렵지만 제2의 오베르단 아니면은 제1의 사무엘이 될 포텐이 있다. 역시 이제 올 시즌 첫 시즌이니까 부천 처음 만났을 때 1.1무, 그래도 티아깅요보다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90분 정도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상은 아쉬웠지만 성공적으로 돌아왔고, 두 선수 다 이제 주력으로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으로 기용이 되는 거는 당연지사고, 16, 17 유언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최철원, 2004년도 이범수, 현 전남의 키퍼 최봉진 이렇게 있었습니다. 프로필 검색하니까 류현우 선수가 지금 청주 키퍼인가 그럴 건데, 부천에서도 K리그도 이제 어떻게 뭐 골키퍼의 외국인 포지션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데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흥미롭고, 이제 그런 부분을 깨야죠. 이제 수비형 거의 이제 공격 아니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왔으면 이제 다시 이제 외국인 골키퍼가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미친 피지컬, 미친 반사신경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확실히 골키퍼는 얘기를 해줘야죠. 4백, 3백한테 나가! 붙어! 막아! 좁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어려운 한국어는 아니잖아요. 뭐 신의 손 골키퍼의 사례처럼 제2의 신의 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 외국인 키퍼제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저도 뭐 찬성 반대 그런 것도 아닌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기 위해서 연맹이 한 게 아닐지. 이태석 선수 30일 유럽으로 출국,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서 이제 이강희 선수와 한솥밥을 먹는 거죠.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다음주 아산 경기를 준비하겠다. 예, 배성재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래,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뭐 티아깅요는 부천의 파워 엔진입니다. 이제 측면에서 시작하지만은 이제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미친듯이 뛰고 있다. 사무엘 선수는 성남의 성적이 꺾였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5경기를 복귀해서 뛰고 있는데 지금 한 경기 빼고 4경기에서 1승 3무라는 건 분명히 사무엘이 돌아왔기 때문에 성남이 중원에서 안정감, 전경준 감독이 원하는 축구, 성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승점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지금부터 그거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티아깅요 선수는 이제 좌우측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데 주로 오른쪽에서 많이 뛰었어. 박창준 선수와 이제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좋아요. 진짜 이렇게 폭발적으로 공격이면 공격 수비를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려와서 이제 대인마크도 해주고 지역 방어 해주면서 그런 부분에서 그거 뺏고 이제 앞으로 공 뿌리는 거는 솔직히 아쉽기는 해. 패싱력 이런 거는 살짝 아쉽지만 티아깅요는 지금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사무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쳤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큰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빨리 돌아왔다. 성남이 확실히 뭐 의료 기술이 좀 발달한 것도 있고 선수 본인의 의지가 되게 컸다. 근데 분명히 빨리 돌아오면은 또 두 번째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이제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러 하는 건 알겠지만 K리그 내에서도 이제 선수 동반자 K리그라는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좀 페어플레이를 한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잠시만요.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실 때 이때는 오히려 성남이 조금 좋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러고 보니까 공민현 선수도 이제 성남 출신. 박창준 선수는 진짜 너무 좋은데 박창준 선수는 진짜 축구 지능이 되게 높은 선수 같아요. 결정력도 좋고 슈팅 파워도 너무 좋고 이영도 있고 이영민 감독이 구자랑 선수는 이제 팀을 나갔죠. 어쨌든 근데 최근 인터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런 게 있었던데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가 있다. 뭐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빡칠 게 아니라 더 노력을 해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안 쓰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좀 추정되는 선수가 몇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성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박지민 골키퍼가 이때 주전이었고 그래요. 이때 딱 코어가 그거였다니까. 후이즈, 사무엘, 베니시오, 박지민 이렇게 있었는데 사무엘 부상 이후에 되게 중원에서 경쟁력을 잃으니까 성남이 되게 어려웠어.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베스트 11을 보시면요 지금 성신 선수에 대한 말이 되게 나왔어. 되게 유망주고 좋은 선수라는 부분에서는 했지만 뭐 공격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이제 한 경기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그런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은 하지 마시고 정호준 선수가 이제 센터백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고 지금 외국인 선수가 잘 돌아가요. 티아깅요, 갈레고, 몬타뉴, 바사니, 카즈, 용병농사 진짜 잘된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현빈이 이제 물러난 부분 지금 못 뛰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런 선수까지 봤을 때 부천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남도 이제 박수빈 선수를 이 경기에서 이제 왼쪽 풀백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왼쪽 풀백에서 가운데 올라가면 이게 미드필더 3명이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사무엘이랑 프레디타스가 있고 어쨌든 홍창범, 이정빈 이제 자신의 이제 시즌 초반에 활약했던 그 선수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베니시오가 벤치에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부분이고 레안드로, 정승용 선수도 벤치에요. 벤치고 뭐고 자식으로를 떠나서 베스트 11에서 분명히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몬타뉴는 진짜 잘하죠. 서울 이랜드, 전남.
분명히 그를 최초로 데려왔던 구단은 진짜. 근데 부천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천은 티아깅요는 이제 자신들이 뽑은 거 카즈도 갈레고 바사니 몬타뉴는 다른 구단에서 조금 아쉬웠던 선수들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도 잘해주고 대우도 어느 정도 해주고 이제 멘탈적인 케어를 잘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영민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진짜 미친듯이 탑3에 드는 거죠. 너무 잘하고 있어. 네, 양팀 예상 베스트 11을 보시면요, 일단은 바사니, 몬타뇨, 이의영, 갈레고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체력 안배도 해야 되고, 티아깅요, 박창준은 이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형준, 박현빈, 카즈. 성남이 이제 중원에서 승부를 보는 팀이기 때문에 똑같이 퀄리티 높은 미드필더로 이제 맞불을 놔야 되고, 백동규, 이상혁, 이재원, 이제 3백 뒤에 김영근이 그들을 지휘해야 할 거고, 성남은 포백입니다. 정승용, 김주원, 베니시오, 신재원, 이상민을 이제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데 한 칸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이랑 이상민이 이제 중원에서 활약을 해주면 이제 프레이타스를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준상, 이정빈, 그리고 김범수, 후이즈를 투톱으로 내세워서 경기 운영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지원 선수 보낸 거는 너무 아쉽죠. 근데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보낸 게 아닐까 싶고, 좋습니다. 부천 제발 성남 이겨라. 아산팬 관전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부천이 성남전 와 7경기 5패네 7전 4승 3무 9득 3실이면 경기력과 결과 모두 압도하고 있는 모습. 와, 부천이 잘한 거죠. 성남의 위상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부천이 성남만 만나면 이렇게 펄펄 날았네요. 조수철 선수는 이제 지금 성남이 까치 엠블럼을 쓰고 있지만, 천마가 이제 날개를 폈을 때 성남이라 천마 출신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는 몇 안 되는 이제 성남이라 천마 출신의 선수인데, 조수철 선수도 이제 부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5월 김천전 한 경기 34분 코리아컵 그 경기가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부천 이영민 감독이 이제 활동력, 역동적인 축구를 해야 되는데, 조수철 선수가 들어가면 분명히 나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템포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4골 먹었잖아요. 수비력에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축구는 맞고 틀리다 이런 확실한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수철 선수를 어느 정도로 기용을 해야죠. 조수철 선수도 베테랑 선수고, 조수철 선수를 좀 어느 시점에서는 좀 과감하게 기용을 하면 수비를 확실히 깔끔하게 해주는 선수임에는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파워축구 포항 스틸러스 응원합니다. 응원가. 예, 오늘은 뭐 포항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성남전 같은 경우 심판의 억가가 심하긴 했죠. 그래도 부천이 이기지 않았나요? 너무 좋은데? 그리고 백동규라는 새로운 방패를 장착한 부천, 그리고 레안드로라는 새로운 창을 장착한 이제 어떻게 방패와 창과 방패의 대결. 부족분을 강화하기 위해 데려왔거든요. 부천은 보세요. 공격이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수비가 조금 아쉬웠는데, 백동규 데려오니까 아직 안정화를 찾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수비는 조직력이죠. 훈련도 해야 되고 일주일 사이로 계속 브레이크 없이 하다 보니까 개인 기량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터치를 한다면은 분명히 부천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레안드로는 어떻게 보면 스피드 잘 터졌을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선수들 한두 명 터는 거, 이제 페널티 박스까지 들어가거나 크로스, 아니면 자기가 이제 슉 들어와서 결정력을 하는 거. 근데 레안드로가 터질지 안 터질지 망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전남은 그가 망했다고 생각해서 내보냈는데 성남은 그를 긁어보려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레안드로가 터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경기를 아예 안 뛰는 게 아니야. 점점 출전 시간 늘려가면서 전남에서
김현성 감독이 배려를 했는데 끝내 터지지는 않았지만 레안드로가 갑자기 터지면은 부천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승부 예측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부천과 성남의 경기. 축구 부천FC 응원합니다. 응원가. 사실 부천 응원가 몰라요. 부천 구장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올해는 꼭 가고 싶어요. 포항도 가본 적이 있고요. 제발 아산 플레이오프를 못 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경기력 편차가 심해. 지금 수비수들 막 데려오고 있는데 베테랑들 최보경, 김민혁, 기타 등등. 여러분들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자유롭게 토론해 주세요. 네, 경기 코리아컵 부천FC 우승 그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역대급 수합. 서울대 인천 경기를 어차피 목요일에도 못해, 수요일에도 못하면은 이제 10시에 하는 부분으로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해야겠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일요일날 아산, 경남, 울산, 제주, 강원, 김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이길 것 같아서 부천과 성남의 경기. 네, 저도 뭐 질질 끌게 생각 없습니다. 항상 파워축구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제 K리그2 23라운드입니다. 가야 할 길이 먼 부천은 2위 자리, 성남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대결을 펼치는 거죠. 시민구단 레벨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경기 속 치열한 승부, 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버릴 멋진 승부 기대하면서 부천과 성남의 승부 예측. 저의 승부 예측은요, 저는 무승부를 봅니다. 아마 두 팀 다 서로 부족한 부분에 발목을 잡힐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부천은 공격이 되는 반면 수비, 성남은 수비가 좋지만 공격은 진짜 조금 별로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번 경기는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부천과 성남의 경기를 무승부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파워축구